자, 그래서 형태 심리학의 지각 구성 원리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눈은 세상에 대한 정보를 접수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면 이러한 접수된 정보에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의미 있는 전체로 지각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장훈 선수 키가 굉장히 크죠? 제가 찾아봤더니 2m 7cm라고 나오더라고요. 자, 만약에 어떤 초등학생이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키가 한 1m 20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서장훈 선수와 그 초등학생이 제 앞에 이렇게 서 있다면 그 키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지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서장훈 선수는 저한테서 50m 떨어진 저 멀리에 있고 이 초등학생은 제 눈앞에 바로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우리의 눈, 그러니까 우리 망막상에는 서장훈 선수는 진짜 요만하게 맺힙니다. 반면에 초등학생은 1m 20 그 크기 그대로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50m 떨어진 먼 곳에 있는 서장훈 선수보다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초등학생이 훨씬 더 큰 크기로 맺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키가 크다고 생각할까요? 예, 그렇죠. 50m 바깥에 서 있는 서장훈 선수의 키가 제 앞에 있는 1m 20짜리 초등학교 학생의 키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냐? 눈,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기관인 눈의 망막상에 맺힌 크기는 실제로는 초등학생이 서장훈 선수보다 크지만 우리가 그 자료를 토대로 우리의 뇌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망막상의 크기보다는 크기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서장훈 선수가 초등학생보다 더 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멀리 떨어질수록 어떤 대상의 크기는 작게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그걸 감안해서 서장훈 선수의 키를 판단하도록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걸 지각 항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화하는 환경 조건에서도 우리가 지각하려고 하는 그 대상에 변화하지 않는 그런 속성. 그러니까 서장훈 선수는 제 앞에 있어도 키가 2m 7cm고 저로부터 50m 떨어져서 실제로는 눈으로는 요만한 크기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키는 여전히 2m 7cm라고 하는 사실을 지각할 수 있도록 만들므로써 우리가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런 지각 항등성에 의해서도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은 정보를 접수하는 역할을 하고 그걸 해석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건 바로 우리의 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뇌가 우리의 눈이 접수한 정보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의 눈이 똑같은 시각 자극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뇌가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그게 완전히 다른 거였어 라고 해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자극 위에서부터 한번 세로로 읽어보세요. 12, 13, 14로 읽히죠. 반면에 가로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 경우에는 A, B, C로 읽힙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 형태의 한 가운데에 있는 저 시각 자극은 12부터 읽힐 때는 13이라는 숫자로 지각이 되고
A부터 읽을 때는 B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지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눈, 감각기관인 우리의 눈에는 어떻게 맺혔을까요? 예, 지금 보시는 저 모습 그대로 똑같이 우리의 망막상에 맺힌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가운데에 있는 똑같은 자극을 우리의 뇌가 12부터 읽을 때는 13이라고 지각하도록 만들어주고 A부터 볼 때는 B라고 지각하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각기관이 접수한 어떤 정보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 지각이라고 하는 과정에는 바로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같은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들 중에 하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주어진 자극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정보가 우리의 뇌에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눈앞에 어떤 자극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극의 의미를 지각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정보는 그 대상을 지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 누군가의 얼굴을 뒤집어서 본 경험은 물구나무 섰을 때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물구나무 섰던 경험도 없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상대방의 얼굴을 뒤집어서 봤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보는지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굉장히 매우 쉬운 어떤 자극의 경우에도 그걸 뒤집어서 지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람의 얼굴은 정상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어떤 작가가 어떤 사람의 눈과 입 부위를 잘라서 그걸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얼굴은 우리가 흔히 평상시에 경험하는 것처럼 똑바로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의 눈과 입이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상을 형성할 때 주목해서 보는 그 얼굴의 부위 중에 하나가 바로 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얼굴 전체는 똑바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이렇게 뒤집혀져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뒤집어진 눈을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이제는 어때요? 얼굴은 뒤집혀져 있죠. 하지만 눈은 우리가 평상시에 보던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눈이 뒤집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죠. 이건 어떤 작가가 예전 영국 대처 총리의 얼굴 사진을 가지고 눈과 입을 잘라서 거꾸로 붙였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걸 대처 착시라고 하는데요. 이런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러니까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상을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할지에 대한 정보가 우리의 뇌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매우 단순한 자극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각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